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6년 1월 24일 일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비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생활하시기에도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늘 말씀을 드리지만 동절기 경마는 이렇게 날씨에 대한 기온차로 인해서 사람도 힘들듯이 동물들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절 변화에 따른 능력차의 변화도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당일 이 현장에서의 컨디션 체크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로 인해서 보병마들이 선전을 하는가 하면 또 인기마들이 부진하는 결과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동절기 경마 자체가 배당이 자주 터지는 이유는 바로 그런 영향에서도 많이 좌우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경주력이라는 거를 딱 놓고 봤을 때 경주력은 마필 능력만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주력이 이렇게 큰 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중에서 마필 능력이 이만큼, 그 다음에 기온에 따른 그 변화가 또 요만큼, 풍속에 따른 변화가 요만큼, 또 기수에 따른 변화가 요만큼, 또 조교가 또 요만큼, 또 이렇게 여러가지 수만 가지의 변화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큰 원에 차지하는 큰 덩어리가 바로 경주력이다. 이렇게 해서 경주력이라는 부분에 따라서 여러가지 요소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경마라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경마를 단순하게 적중하는 게 쉽게 생각을 해서 너는 전문가인데 왜 이렇게 못 맞히냐, 이렇게 얘기를 할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경마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겹지도 않고 매주 펼쳐지는 경마임에도 불구하고 경마를 재밌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만큼 경마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이룰 수 없는 그 한계사항이 있기 때문에 도전이라는 의식을 갖고 사람들이 늘 재밌게 접근하는 갬블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럴 수가 있다면 그건 재미가 없죠. 여러분들이 뭐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임도 어느 정도 점수가 나면 지겹고, 한 게임에서 고수업도 마찬가지고 카드 놀이도 마찬가지고 바둑도 마찬가지예요. 다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지겹고 더 이상 하질 않는 겁니다. 하지만 경마라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극복하기가 힘든 거기 때문에 매주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자세를 갖고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증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세대에 등장하는 새로운 갬블 게임, 그러니까 경마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내지는 뭐 카지노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길게 가면 무조건 기계가 이기게 돼 있는 거야, 카지노는. 반대로 경마라는 것도 길게 가게 되면 갬블 게임이기 때문에 시행처가 이기게 돼 있는 거야. 시행처는 뭐야?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시행처는 28%의 고리를 띄워서 장사를 하는 것이 바로 마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페리 뮤추얼 제도라는 것은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과 나와의 배팅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저 사람들을 내가 뺏어오는 것이 페리 뮤추얼 제도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원리 자체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게 바로 갬블 게임이고 카지노고 주식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당을 차려놓은 시행처와 그거를 운영하는 이 주식시장, 그러니까 증권회사죠. 거기서도 고리를 띄는 거야.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고리를 띄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해? 증권회사가 해야 되고, 우리가 이 개개인이 어떤 객장을 차릴 수가 없으니까 마사에서 전체적으로 고리를 띄는 것이기 때문에 고리 띄는 곳이 바로 마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사에서 왜 우리들이 마사의 직원들이 이 열심히 일한다, 일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고리 장사를 하는 고리대금 업체인데 실질적으로 그만한 이익을 받으면 그만한 대가를 봉사로서 보여줘야 되는데 봉사를 못 해주니까 일 안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사의 직원들도 우리가 왜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를 모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또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마라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이기 때문에 매주 새로운 마음으로 새 뜻으로 이렇게 도전하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경마가 어렵고 재미난 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주 일요 경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중 내용은 이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얘기 또 해고 또 적중 얘기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이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주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고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자, 한번 제대로 된 고배당 적중을 한번 읽어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현장에 나갔는데 고배당이 터지는 흐름이 아닌데 또 고배당을 터뜨려 달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실까 고민하네요. 사람이라는 게 흐름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건데 어찌됐든 고배당에 포커스를 맞추지만 안 터지는 고배당을 터뜨려 달라고 그랬어요. 이런 건 안 되고 포커스는 그 자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일요 경마도 이제 평소보다 출주 조수가 좀 많이 늘어났고요. 전반적인 흐름 자체도 자, 이 조교가 좋은 마필들이 대거 포진을 하고 있는데 이들 조교마 우수마들이 곧 당일 배당판의 인기마인데 저희는 그 틈새를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마필들이 부러질 때 배당이 터지는 거니까 인기마가 부러질 때 배당이 터지는 거니까 자, 저희는 그 틈새를 잘 공략을 해서 자, 멋진 대박으로 자, 일요 경마를 이겨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여러분과 강타가 함께 공부하는 일요 경마 UCC 경마 방송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요제 1경주입니다. 전력 미숙의 신마와 현군 성장마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신마 중에서는 1번 천리 1000만원짜리의 아주 싼 마필입니다. 원클캣에 자만된 1000만원이에요. 자, 마체도 478kg짜리 굉장히 큰 체구를 갖고 있는데 잘 산 것 같아요. 예, 1000만원짜리 치고 말치고는 원클캣에 자마답게 선행력도 굉장히 양호하고 또 종반 가만히 잡고 가는 채찍을 가자 기수의 부주에도 잘 따르는 모습이로서 탄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천리는 마필값은 1000만원이지만 마치 주행검사 때는 이 5천만원 이상의 마필처럼 아주 훌륭한 자태를 보여줬던 마필인 만큼 자, 조심스럽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마필은 1번 천리.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당연히 8번 님팜이란 마필입니다. 아직은 선행력에 비해서 종반 탄력이 다소나마 부족한 것이 흠이긴 합니다만 자, 직전 이전체를 맞이해서 선취인 정보도 동반 상승하는 그림을 그려주면서 자, 마필 자체의 파워감이 확연히 보강된 모습을 보여줬던 8번 님팜은 자, 이번 편성에서 가장 강력한 배팅권의 축마로 인정을 해도 되겠다. 강하게 읽어주고 싶은 마필입니다. 자, 무조건 한번 강하게 읽어줘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중물이라는 또 마필이 있는데 청해마입니다. 청해마인데 요 마필도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것으로는 예측이 되는데 글쎄요, 전 1번 천리가 더 좋은 것 같은데 1번 천리가 더 좋은 것 같아서 마중물 같은 마필은 훈련 상태도 괜찮고 당일 어느 정도 인기를 모으겠지만 아주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은 아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제 어떤 마필들에게 관심을 가져볼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이 6번 스타리랑이란 마필이 있는데 6번이 스타리랑이란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도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데뷔전 때 모습을 보니까 순발력은 다소나마 부족하지만 결승선 임박해서 탄력이 제대로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경기 시에는 6번이 스타리랑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6번 스타리랑 같은 마필은 퀴리 배팅권에 난처가 쉽게 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천리, 8번 님팜, 6번 스타리랑 3주를 추천드리면서 다음 일요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제 2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기는 나름 배팅권에 충만한 버팅기고 있는데 후착에서 상당히 접전 내지는 혼전 양상의 구도라고 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예요. 원래는 이제 추천 경주로 한번 가져가 보려고 했던 경주인데 꾹 참았습니다. 한번 참자 이렇게 해서 꾹 참았던 경주인데 일단은 기본적인 전력상으로 봤을 땐 7번 드래곤 스피드입니다. 요즘 이제 홍대요 마방에 문정균 기수가 감으로써 상당히 문정균 기수도 안정을 찾는 것 같고 왠지 모르게 홍대요 마방도 요즘 입상횟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를 윈윈을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48주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문정균 기수는 홍대요 마방으로 가서 조금씩 잘 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7번 이 드래곤 스피드는 아직까지 선행력이 좀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지만
종반 탄력이 굉장히 괜찮은 모습을 직전 2전째에 보여주면서 멋지게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인데, 자, 이번 편성 자체가 5번 말이라든지 또 여기에 2번 댄싱 위너와 같은 마필들이 선행력이 괜찮은 마필들인데, 이들 마필들이 종반 뚝심이 다들 부족한 마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7번 드래곤 스피드와 같이 초반 순발력이 부족한 마필들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자, 그래서 어찌됐든 7번 드래곤 스피드는 이 편성에서요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여기 이제 9번 이 자이언트 특급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도 강타가 보는 견제에선 직전 2전째에 조정 하강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전반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순발력이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종반 탄력이 상당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로서, 자, 이번 경주시 발주 연습 때 보니까 발주도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라, 자, 9번 자이언트 특급도 이번 경주시에는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자, 그래서 배팅꾼에 꼭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형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훈련시 상태가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줬던 배당만 한두만 더 가져가서,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이 경주는 약간의 배당의 가능성과 더불어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으로 끝날 가능성,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갖고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현장에서의 마필 상태를 보고서 최종적으로 배당으로 갈지 아니면 안정적으로 흐름으로 갈지 여부를 고민해 볼 수가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일요제 3경주,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요 경주는 아마 모든 조교 전문가들이 아마 승부처를 잡을 거예요. 왜? 조교가 너무나 좋은 마필들이 이준한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요 마필들이 거의 단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강력하게 한번 추천을 드릴 것으로 예측이 되는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1번 뮤진입니다. 아따, 조교도 좋았는데 게이트도 1번 받고 정대상 선행까지도 가능하고 등짝은 조성권이야. 와메. 조성권이하고 지금 문세영이하고 하나는 부산에서 100승이 넘었고 하나는 또 서울에서 100승이 넘은 기술들끼리 누가 세냐 맞다이 선거를 펼치고 있는데, 요거 상박이죠. 야, 뭐 저 성건이도 서울에 와서도 기죽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잘 답니다, 제가 보니까. 일단 스타트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 하면은 벌써 거의 대강이 내지는 선입제에 딱 붙여놓고 승부가 없는 건 일일이, 그러니까 승부가 있는 말과 없는 말을 기생을 했을 때 보면은 이 조성건이 서울에 오니까 완전 선행선입형 기수죠. 앞장에 붙여놓고 타는 거지 취입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반대로 문세영이는 취입도 좀 탑니다. 예전엔 선행선입이었는데 요즘은 취입만으로 곧잘 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기술들이 기승술로 봤을 때는 문세영이가 조금 더 노련한 구석이 있기는 한데, 올라오는 과정과 앞선 자리 잡는 데 있어서는 조성건이도 굉장히 잘 탄다는 거지. 자, 그런데다 말을 유도하는 능력도 조성건이도 탁월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자, 1번 뮤진이, 자, 선행 가능하고 능력 가장 우수하고 조격발 펄펄 날랐고, 자, 이 정도면 뭐 무조건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자, 이번 첫 번째 승부처에서 1번 뮤진이는 무조건 강력한 대가리로 놓고 때릴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단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흔히 얘기하는 완전히 조격발로 갈 수 있는 마필이 한두가 떡하니 방방 날랐던 놈이 한두가 버팅기고 있기 때문에 요게 단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받칠 수 있는 말은 능력만 하나를 또 받치고 갈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첫 번째 승부처는 그야말로 적중의 포인트를 두고 강력하게 붙어보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이제 점심밥 먹고 또 일요제 4경주에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엇비슷한 전력을 부여한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총 14주가 출전하는 경기라 언뜻 보면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상당히 안정적인 선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3번 와이키키입니다. 조금 이제 오픈 경주에 출전을 해서 쓴맛을 봤고, 그 전에 또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에 출전을 해서 또 쓴맛을 봤고,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 경주 때 완전 쓴맛을 봤죠. 완전 쓴맛을 봤는데,
사실상 이제 지난번 경주 때는 그 이전까지의 계속적인 경주력 상승으로 인해서 조금은 이제 부진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그런 경우이고, 그 이전 브리즈스컵은 굉장히 잘 뛰었고, 자, 이번에는 앞말에 이 57kg를 달았습니다. 57kg를 달았는데, 이 버거운 57kg, 어떻게 보면 어린 3세와로서는 한계 부중이라고 할 수 있는 57kg를 달았는데, 이 부중을 과연 극복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자, 어쨌든 뚝심도 괜찮고 기본적인 능력 자체도 괜찮은 마필이라, 자, 이번 편성 자체가 아주 빠른 레이스로 흘러간다면 13번 와이키키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전형적인 아주 빠른 선행마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9번 성보로름이라든지 여기에 14번 핑크스타와 같은 마편들이 레이스를 주도하는 편성이라면 편성이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이 13번 와이키키가 57kg의 버거운 부중을 달았다 하더라도 과연 부러질 것이냐, 요 점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번 골드마인입니다. 요 마필도 사실상 이제 기본적으로 지난번 경주 때는 이제 순발력을 보여줬지만, 그 이전 때는 발주 자체가 안 되면서 추임력만 보여줬던 마필인데, 뚝심 측면에서는 뭐 그야말로 11번 골드마인이 엄청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능력상으로만 놓고 보면 11번 골드마인과 13번 와이키키 중에선 골드마인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게 맞다. 왜? 13번 와이키키는 57kg의 한계 부중, 과부중에 대한 불안이 있지만, 반대로 11번 골드마인은 암말로서 52kg라면 부중이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마필이라서 11번 이 골드마인이 승군전이라고 하더라도 유리한 국면은 당연히 11번 골드마인이 맞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마필이라서 11번 골드마인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13번은 당연히 가져가야 되겠고요.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제 어떤 마필들을 가져갈 것이냐, 여부만 고민을 해야 되는 경주인데, 다들 고만고만하죠. 다들 고만고만하고 훈련빨도 좋았던 마필들이 많은데, 일단은 9번 성보로놈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9번 성보로놈도 지난번 데뷔전 때 선행으로 일수를 했던 마필이지만, 마체가 좀 작은 것이 흠이라서 그렇지 마필 자체는 그렇게 나빠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8번 듀얼 폭풍이란 마필도 이번에 재검을 받고 출전을 했던 마필인데, 재검 때 그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재검 때 그름이 나쁘지가 않으니까 이런 마필들도 약간의 이변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안쪽 게이트에 2번 와일드퀸이란 마필도 편성상으로 봤을 때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마필들이 선정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 경기의 핵심은 대가리가 누구냐인데 11번 골드마인이 대가리다.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부산교차 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주도 사실상 이제 성장마 단계에 있는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은근히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담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어찌됐든 선행은 6번 스마딜 파리와 또 12번 환희별, 또 여기에 5번 불꽃 청춘, 이런 마필들이 이제 전개상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들인데, 일단 능력 하나만 놓고 봤을 때 가장 그래도 입상권에 근접했다고 볼 수 있는 마필은 지난번 데뷔전 때 나름 괜찮은 능력을 보여줬던 6번 스마딜 판이라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입상에는 실패를 하고 1번 나온벤트리한테 지기는 했지만, 6번 스마딜 파리도 괜찮고 1번이 라온벤트리도 괜찮아요. 두 마필이 용어상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나온벤트리는 사실상 이전체를 맞이해서 선취인조 모두 동반 상승하는 그림을 그려주며 직전 교시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이고, 6번 스마딜 파리라는 마필은 주행검사 자체를 상당히 어렵게 올라왔던 마필이에요. 능력 미달, 방마,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통과를 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데뷔전을 치렀었기 때문에 능력 발휘를 베스트로 하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는 마필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과연 어떤 마필들이 더 셀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저는 두 마필을 굉장히 세게 봅니다.
자, 6번 스마딜파리도 좋게 보고 1번 나온벤트리도 좋게 보고 두 마필이 단통 가능성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또 괜찮게 볼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가 관건인데 여기서는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마필이 10번이 위닝길리라는 마필인데 요 마필도 제가 좋게 봅니다. 10번 위닝길리 요 마필까지는 한번 재미나게 보고 싶다. 자, 부산교차 1경주는 1번 나온배터리 6번 스마딜파리 이런 마필들이 선정 가능성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이류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류제 5경주는 오늘 강타의 1호 경마 UCC 주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자, 이번 경기는 의외로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경주이고 또 의외로 이변 연출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경주이기 때문에 중배당 내지는 고배당까지도 연결 가능성을 어느 정도 내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더군다나 또 국산 5군이 1400경주이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에 대한 거리 적응력에 따른 변수도 상당히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먼저 1번 조국의 등불이란 마필이 지난번 직전 2전째를 맞이해서 급상승된 선행력을 보여주면서 한 바퀴를 1순하면서 자, 멋진 능력을 보여주며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 마필이 이번에 1400에 첫 도전을 하고 있고 또 승군전을 맞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마필의 선행력이 무조건 선행이냐 이렇게 판단을 해봤을 때 물론 선행을 갈 수는 있겠지만 중속이 빠른 마필들에게 과연 잡히지 않을 것이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가 은근히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의외로 배당 연출이 가능한 경주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주예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주는 아니지 않느냐. 자, 일단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은 4번 지상비행이란 마필입니다. 무슨 지상비행이라 무슨 지상비행이야 여기서 뭔 지상비행이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상비행은 되든 안 되든 배팅권에 가능할 거예요. 얘가 대가리로 인정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배팅권에는 일본 조국의 등불보다는 저는 4번 지상비행을 좀 더 세게 보니까 그래서 이 지상비행은 일단 가져는 간다. 자, 하지만 얘를 대가리로 놓고 때릴 생각은 없고 이번 경기는 의외의 마필들이 선전을 하면서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주는 절대적으로 안정적인 선에서 끝나는 경주가 아니라 배당이 와장창 터지면서 끝날 수 있는 그런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절대적으로 쉽게 끝날 수 있는 경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선두권에서 맹위를 떨칠 수 있는 1번, 4번과 같은 마필들을 노릴 것이냐 아니면 5번과 같은 마필 아니면 종반 뚝심이 우수한 마필들을 주로 노릴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이 뚝심을 노린다면 2번 과속돌풍 같은 마필도 좋고요. 또 전개를 노린다면 지금 말씀드린 4번 지상비행 같은 마필들이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면성을 갖고 있는 중매인 승부처이기 때문에 여기에 꼬랑지를 달았을 때는 인기만을 확실히 부러뜨리고 한쪽만 골라 잡아야 되거든. 그랬을 땐 이게 배당이 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번 중매인 승부처는 2번 가속돌풍도 되는 말이고 4번 지상비행도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을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준비해 둔 것처럼 무조건 배당 쪽을 노리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부산교차 이경주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교차 이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일단 기본적인 능력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가장 출중한 능력으로 읽어줘야 되는 마필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편성상으로 봤을 때 6번 골드서메이션이란 마필입니다. 옷값의 기세가 기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뭐 싹 말 잘 타는 것 같진 않아요. 옷값의 기세. 뭐 옷값이니 보렐리니 이런 것들은 이런 기수들은 제가 봤을 때 B급이에요. B급 기수고 그나마도 A급이라고 할 수 있는 게에서는 서울에선 페로비치, 부산에서는 당연히 입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수들이 이제 A급이고 제가 보기엔 옷값에는 다카시만도 못하고 제가 봤을 때 보렐리 같은 경우도 다카시만도 못하다. 니꼬나 이런 것들은 뭐 그냥 고송이 그냥 뭐 그냥 어쩌다 한번 오르는 개수니까 뭐 일 말할 필요도 없고 6번 골드서메이션이 데뷔 두 번의 경주에서 순차적으로 선행도 아닌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종반 뚝심 측면에서의 월등한 능력을 바탕으로 자 이번 경주시에도 뭐 입상의 한 자리는 가능해 보여. 자 6번 골드서메이션을 놓고 때리는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 자 멋진 중배당 적중으로 중배당 난통 적중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지 6경주 오늘 강타의 1호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연장 3개의 승부처를 붙여서 자 뭐 강력하게 붙어볼 생각이고 다음 이제 부산경차 4경주가 이제 부산경마 중매인 승부처니까 4개의 승부처를 연장으로 붙이는 거예요. 아니네 4개인가? 4개 맞네요. 4개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1호경마의 가장 중요한 연속 승부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호제 6경주 1호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인데요. 가장 기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당일날은 아무래도 4번 평천여몽이 강하게 팔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만 글쎄요 제가 보는 견제 시에는 좀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외의 마필이 선전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5번 슈퍼코만도라는 마필을 한번 추천을 드려볼게요. 이 마필은 사실상 아직까지 좀 더 뛸 수 있는 소질을 다분히 담고 있는데 의외로 강마들을 만났을 때 고전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의외로 또 선전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약간의 기복이 심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능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이에요. 아직까지 이제 선행력이 좀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 이번 편성 자체도 2번 아르고 사랑해라든지 6번 메가 임팩트 같은 마필들이 이제 전개상 선두권을 모색할 수 있는 마필들인데 이런 마필들이 아주 빠른 마필들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종반 뚝심으로 올라올 수 있는 이 5번 이 슈퍼 코만도 같은 마필들이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5번 슈퍼 코만도는 이번 편성에서 꼭 배팅권에 난청을 시켜보고 싶은 입상 가능권 전략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번 슈퍼 코만도가 괜찮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하이라이트 승부처에 강하게 읽어주는 마필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경차 3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UCC 중맹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자 이번 경주는 이제 국산 5등급 경주인데 은근히 올라오는 성장세의 마필들도 많고 또 은근히 또 이변 연출도 가능한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가장 기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마필은 기본적으로 이 9번 새로운 스텔스라는 마필인데 지난번 데뷔전 때 야 폭발적인 능력을 보여주면서 기본적인 순발력을 바탕으로 선입전개를 하더니만 야 종반에 그냥 날라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의 뭐 대차로 멋지게 입상에 성공하는 그림을 그려줬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경주시 이제 승군전의 거리가 1300으로 늘어났는데 이번에도 입상이 가능할 것이냐 여부를 물어보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에도 선입 체적 전개가 가능하고 종반 탄력 측면에서도 전혀 밀리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든 뭐 배팅권에는 무조건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략이면 분명한 마필이라 어찌됐든 간에 배팅권에는 무조건 안착을 시킨다. 자 그래서 9번 새로운 스탠스는 강하게 읽어주는 입상 가능권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후차권이 누구냐가 관건인데
자, 이번 경시에 거리 1300을 맞이해서 어영부영 따라올 수 있는 마필들은 가감하게 잘라버리고 그야말로 제대로 된 승부가 걸려있는 마필들 3두 내지는 4두를 갖고 강력하게 승부를 해서 중배당 단통으로 때려보고 싶은 부산교차 3경주다. 자, 그 중에 핵심은 9번 새로운 스탠스는 꼭 배팅골에 안착을 시킨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일요제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제 7경주. 자, 이번 경주 역시도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어느 마필이라도 미들림을 갖고 때릴 수 있는 마필들이 없는 은근히 혼전 양상의 구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에이즈락입니다. 야, 지난번에 실망을 할 뻔했는데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나름대로 근간의 행보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 마필 자체는 사실상 이제 근간 두 번의 경주 자체가 지난번에 우승을 차지했지만 연속 하강된 전력을 보여주는 가운데 1군의 우승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싶고 자, 여기 이제 3번 백산이란 마필이 있는데 이 3번 백산이란 마필도 사실상 지난번에 우승 자체가 경주력이 하강을 하는 가운데 1군의 우승이기 때문에 역시나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외관상으로 인기권 전력이자 능력만하고 볼 수 있는 1번, 3번의 단통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이변이 가능한 마필을 누구로 가져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2번 터프러너가 좋아요. 2번 터프러너가 좋으니까 1, 2, 3 MBC 이 1, 2, 3가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요 세 마리만 자, 일요일 7경주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부산교차 4경주는 은근히 출주주수는 많지가 않지만 은근히 혼전 양상의 구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개상 2점마도 뚜렷하게 없고 종반 탄력 측면에서 우위를 보여주는 마필들은 그렇다고 아주 강하게 읽어주기도 힘든 은근히 혼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 기본적으로 다들 고만고만한 가운데 배팅권에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은 선행 일변도의 마필도 아니고 이번 경주시에 꼭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로는 이 5번 이 파워풀 포스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을 한번 가져가보고 싶으네요. 이번에 5번 파워풀 포스 요 마필이 안 팔리면 배당으로 조져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팔려도 그렇고 요거를 승부처로 할 걸 잘못했네. 이게 아주 메리트가 있었는데 요거를 승부처로 할 걸 잘못했네. 그러니까 어차피 승부처를 하지 않았으니까 요거를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행은 8번 가속 엔진이나 7번 비바 슈퍼스타나 4번 윙거맨인데 8번 가속 엔진이 선행을 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문제는 이번 경주가 이제 승근전이라서 51km의 감량 2점을 받고 있고 또 선행을 갈 수 있는 여지는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지만 아주 편한 선행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패턴이 좋아서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8번 가속 엔진이. 그렇지만 왠지 모르게 거리가 1400이라서 좀 짧다는 생각도 좀 들고 또 선행을 100% 못 갈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드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세게 보는 마필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5번 파워풀 포스 같은 마필들이 오히려 선전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5번 파워풀 포스 같은 마필을 오히려 충마로 노려서 한번 배당을 한번 노려보고 싶은 경주이기도 하다. 자, 그래서 여기에 4번 윙거맨이라든지 2번 신세계라든지 또 외곽 게이트의 9번 테리우스라든지 이런 종반 뚝심이 우수한 마필들을 강하게 역으로 노리는 작전도 굉장히 좋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이런 경주는 현장 승부처로도 한번 삼아보고 싶은 그런 경주다. 자, 어찌됐든 추천만은 5번 파워풀 포스 양영남이 등장이 돼서 다소나마 인기권에서도 멀어질 가능성이 있는 마필인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강력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보너스로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자, 선물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일요제 8경주 오늘 강타 일요경마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자, 메인 승부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빰빰빰 80번 가속 불패입니다. 요 마필이 과연 이번 경시에도 입상에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지난번 승권전을 맞이해서 선입전개를 펼치는 가운데서도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야, 의외로 말이 세구나. 또 체중이 늘어나가면서 계속적으로 걸음발이 좋아지는 걸 봤을 때는 이 10분 가속 불패라는 마필은 의외로 선행선입을 오간다 하더라도 입상이 가능할 정도로 근간의 행보가 굉장히 좋고, 또 체중이 늘어나가면서 전반적인 파워감이 확연히 보강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시 또 한 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 자, 나머지 마필들 어영부영 팔리는 선입형 마필들은 가감하게 자릅니다. 가감하게 자르고, 자, 이번 경주에서는 숨어있는 부평권 마필들이 대거 포진을 하고 있는 경주에서 이런 마필들을 중계당 단통으로 노리는데, 특히나 종반 뚝심 측면에서의 향상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마필들에게 보다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보이는 인기마보다는 부평권 마필들에게 관심을 갖고 강력하게 때려보고 싶은 메인 승부처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부산교차 5경주, 이번에는 부산경마 UCC 메인 승부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빠라밤. 자, 이번 경주도 배당이 와장창 왓두아리로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경주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분석을 할 때 1%의 하자라도 있으면 여지없이 잘라버리는 게 장택입니다. 왜? 능력차가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1%의 부진 요인으로 인해서 입상에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1%로 인해서 자르면 됩니다. 자, 일단 이번 경시 가장 기대치를 높게 봐줄 수 있는 메인 승부처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마필은 외곽 게이트에 있는 11번 중앙대라는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강타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에요. 이 마지막 경주였죠. 이때 당시에 마지막 경주였는데 라스트 타임을 제가 요걸 가져갈까 매직파크 그때 뭐였지 뭘 가져갈까 망설이다가 요걸 안 가져가고 하이브리드를 가져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요 경주를 놓쳤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도 이 중앙대회를 굉장히 저는 세게 봤던 마필인데 2억 원짜리 고가의 마필로 이번에도 총력 승부이고, 지난번의 우승 자체가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주는 가운데 1구원의 우승이 아니라 한 번 더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11번 중앙대회는 이번에도 무조건 또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1번 중앙대회는 강력한 대가리로 읽어주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강력하게 읽어주고, 여기서 이제 후착이 누구냐가 관건인데, 일부 각별하니 여러분들이 이제 조교빨이 좋았다고 이제 엄청나게 뽑아 제끼고 같기도 하고, 어찌됐든 후착은 안정과 배당 쪽에서 어느 쪽을 선택을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그동안 경주 때 전혀 못 얻던 마필들이 의외로 이번 경시에 선전을 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인기마들이 부진할 가능성도 충분히 갖고 있는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인기마 또 조교 우수마에 연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일요제 9경주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사실상 준메인 승부처로서 특정 마필의 능력이 완사이드하게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는 편성이 아닙니다. 다들 고만고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는 점에서 의외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는 경주라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인기마에 연연하는 전력은 상당히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의외의 마필들이 선정 가능성 충분히 놓고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나마도 갖고 있는 사이즈상으로는 1번 마이트잼이 좋기는 한데 과연 이번 경주에서 마이트잼이 입상에 성공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마이트잼이 능력상으로는 미세한 우위지만 지난번에도 그렇지만 정정희 기수가 초반부터 서두르면서 이 마필을 망쳐놓는 경제전개를 망치면서 입상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한 요소도 있다. 자, 그래서 이번 이 구경주는 의외로 배당이 좀 많이 짭짤하게 터질 수 있는 소질을 담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또 연대관계도 상당히 엉켜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그래서 은근히 조심스러운 접근도 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조심스럽게 일본 마이트잼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면서 이번 준메이 승부처는 배당 공략이 가능한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경차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마필이죠. 지난번 경주 때도 제가 승군전이지만 이 마필은 능력만이니까 무조건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8번 돌아온 연표가 자, 이번 경주에도 출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돌아온 연표가 이번에도 강력한 인기모로 팔릴 가능성이 있는 그런 편성인데 돌아온 연표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번 경기는 은근히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어떤 마필이 가능하냐 여부가 관건인데 제가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기본적으로 1번 스트릭틀 리투 스텝도 가능하고요. 2번 고지정벌도 가능하고요. 또 10번 천재보고라는 마필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8번 돌아온 연표가 입상에 실패를 했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여부가 관건인데 이번에 56kg를 달고 부중이 이제 지난번보다 5kg가 늘어난 부중입니다. 자, 그랬을 때 과연 1800경주에서 늘어난 부중으로 그 입상에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어찌됐든 뭐 배팅권에서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순발력도 괜찮은 마필이니까 자, 그래서 일단 안고는 가는데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조금 불안 요소도 안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후차권 선정에 있어서는 약간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8번 돌아오는 표가 입상에 성공을 한다면 저는 1번 스트릭트 리트 스텝을 굉장히 좋게 보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온 연표를 인정을 안 한다면은 그렇지만 돌아온 연표를 인정을 한다면 1번 스트리트 투 스텝을 굉장히 좋게 보는 마필이다. 반대로 이제 여타 보편권 마필들을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이제 일요제 10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제 10경주. 자, 이번 경주도 사실상 이제 3파전 양상의 구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경주죠.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는 누가 뭐라고 해더라도 1번이 클린업 천하와 근간의 행보로 봤을 때는 10번이 치프레드클의 상승세가 아주 가파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는 이들 마필들의 능력이 기본적으로 미세한 우위를 보여줄 수가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1번 클린업 천하도 뭐 사이즈상으로 봤을 때 뭐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의 동반 입상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운데 여기에 그나마도 이제 고춧가루 팍팍 뿌릴 수 있는 마필이 이 4번 황금탑이란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세 마리의 우위가 가장 두드러지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충막감으로는 일본 클린업 천하가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일요제 11경주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끝장 승부처입니다. 자, 요 경주까지 왔네요. 이제 끝장 승부처까지 왔는데 여기도 제가 보기에는 배당이 좀 와장창하고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필도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편성이고
어떤 마필도 단순히 조교가 좋다고 해서 입상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희박한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이번 경주가 조심스럽게 배당 공략을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의외의 마필이 입상에 성공을 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 자, 이번 장산대로 요 마필 추천드릴게요. 이번 장산대로와 같은 마필들이 의외로 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이런 마필들이 들어오면서 또 배당관을 안고 들어올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11경주는 자, 끝장 승부처로서 중배당 이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자, 오늘 일요경마 경마방송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이 이제 끝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사실 제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은 가운데서 조금 방송에 차질은 없었는데 조금 루즈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현장에서 자, 멋진 대성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자, 이번 주 경마 자체가 쉽지가 않으니까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자, 멋진 대성으로 한번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